집 현관문이 눈앞에 보이려는 순간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불쑥 들려왔다. 어머, 정우 아빠, 맞죠? 놀라서 돌아보니 윗집에 사는 수자 할머니가 서 있었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기다린 사람처럼 따뜻한 미소와 반짝이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오늘 회사 안 가셨어요? 지방에 다녀오느라 이제 막 올라왔어요. 나는 피곤함을 감춘 채 대답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살며시 말을 이었다. 식사는 하셨어요? 아직이요. 내가 대답하자 그녀는 주저없이 말을 꺼내. 저도 혼자예요. 괜찮으시면 같이 식사하실래요? 뜻밖의 제안이었다. 거절하자니 왠지 무례할 것 같고 수락하자니 조금은 어색했다. 하지만 나는 어느새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네. 그럼 짐 좀 정리하고 올라갈게요. 돌아서던 순간 가슴이 알 수 없이 두근거렸다. 지방 다녀온 피로 때문일까? 아니면 생각보다 훨씬 젊고 세련된 62세 수자 할머니의 눈빛 때문일까? 안녕하세요. 오늘 와주셔서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세요. 다음 스토리를 놓치지 않으려면. 자, 시작해볼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나는 중얼거렸지만 그녀는 단호했다. 그러지 마시고 짐만 내려놓고 올라오세요. 저도 운동 갔다가 막 들어왔거든요. 네. 그럼 잠시 후에 올라갈게요. 서둘러 짐을 내려놓은 뒤 시계를 보니 어느덧 정오가 되어 있었다. 가벼운 간식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에 과일 몇 개와 시원한 음료를 챙겨 위층으로 향해 내가 문을 부드럽게 두드리자 수자 할머니는 환한 미소로 나를 맞아주셨다. 오셨네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그녀의 집은 흠잡을 데 없이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다. 마치 방금 전까지 분주한 활동이 있었던 듯 그 여파로 남은 삶의 흔적들이 공기를 온기로 물들이고 있었다. 혼자 있을 때 이런 손님이 찾아오면 정말 기분 좋은 놀라움이에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마치 꽤 오랜만에 아들이 찾아온 것 같다. 그녀의 말은 내 안에 기묘한 감각을 불러일으켰다. 그 찰나의 순간 나는 마치 다른 사람의 가족이라는 직물에 자연스럽게 짜여 들어간 것처럼 깊은 유대감을 느꼈다. 그녀는 냉장고에서 국수를 꺼내 손쉽게 삶아 시원한 물김치 국물에 담아내와 간단하지만 이런 경험 자체가 하나의 별미 아니겠어요? 나는 국수 한 입을 음미했고 그것은 예상외로 즐거웠다. 그녀의 소박한 요리 솜씨는 위안을 주는 온기를 발산해 설거지를 마친 뒤 그녀는 아이스 커피를 준비했고 우리는 서로 마주 앉아 다양한 주제에 대해 가벼운 대화를 나눴다. 그녀는 10년간 과부로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10년간의 고독 속에서 보낸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그녀와 같은 과부와 데이트하는 경험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정말로 한 번도 데이트를 안 해보셨어요? 그녀는 살짝 고개를 기울였고 미소가 그녀의 입가에 어렸다. 데이트라니? 내가 그런 걸 생각할 나이인지도 모르겠네요. 생각해 본 지가 영원처럼 느껴져요. 나는 갑자기 그녀에게 물었다. 수자 할머니, 남자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그녀의 미소는 사라졌고 그녀는 나를 빤히 쳐다보며 무게감 있는 대답을 건넸다. 왜요? 만약 내가 원하면 정우 아빠가 해줄 건가요? 처음에는 웃음을 유발하려던 그 말은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갔다. 잠시 망설인 후 나는 대답했다. 수자 할머니가 원하신다면 아마도 그럴 수 있겠지요. 그녀는 마음껏 웃었지만 곧이어 그녀의 태도는 진지해지며 물었다. 만약
제가 정말로 데이트를 하고 싶다고 표현한다면 진심으로 그렇게 해줄 수 있으세요? 기이한 긴장감이 공간을 감쌌다. 그녀의 질문은 나를 당황하게 했다. 장난스러운 말투에 진심의 기류가 섞여 있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만약 진심이시라면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죠.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은 넓고 장난기 가득한 미소로 환하게 밝아졌다. 에이, 정우 아빠도 참, 제 나이를 생각해봐요. 우리가 연애를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의 대화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길. 내 생각들은 혼란스러운 무질서 속에서 소용돌이쳤다. 만약 그녀와 내가 함께 낭만적인 여정을 시작한다면 그것은 진정 어떤 모습일까? 우리 주변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할까? 하지만 내 마음에 더 무겁게 자리 잡은 것은 내가 이 관계를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에 대한 물음이었다. 그 질문은 내 마음속에 머물며 사라지기를 거부했다. 저는 한 달에 300만 원, 많을 때는 800만 원까지 벌며 가정을 부양해 왔습니다. 저는 주변의 도움 없이 제 명의로 40평짜리 빌라를 소유하게 된 것을 제 자신의 노력과 결단력의 증거로서 큰 자부심으로 여깁니다. 우리가 서약을 교환한 후 아내는 직장 생활에 지쳤다며 주부의 역할을 받아들이고 싶다는 소망을 표현했고 저는 그녀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독신 시절부터 저는 꾸준히 저축을 해왔습니다. 제 월급이 많지는 않았지만 저희 세 가족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번영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아내의 소망을 들어주는데 큰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제 아내는 저보다 5살 연하였습니다. 우리의 인연은 친구의 결혼식 피로연에서 시작되었고 그 순간 저는 그녀의 젊고 놀라운 아름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1년간의 교제 끝에 우리는 서약을 교환했습니다. 결혼 준비 여정을 시작하면서 저는 그녀에게 맹세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서약을 교환하면 그녀가 손가락 하나 까딱할 필요가 없도록 하겠다고. 저는 온 마음을 다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헌신했습니다. 저희의 결합 초기부터 저는 아내를 마치 왕족처럼 소중히 여겼습니다. 긴 하루 일 과후, 저를 짓누르는 피로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이를 돌보는 일부터 집안일을 관리하는 것까지 모든 책임을 다했습니다. 역경에 직면했을 때 저는 꿋꿋이 버텨냈고 제 고군분투의 무게를 묵묵히 견뎠습니다. 저는 아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거나 단 한순간이라도 싫어하는 마음을 품는 것을 목격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눈에 그녀는 엄청난 감사의 대상이었고 제 자신의 모습을 비추는 작은 거울인 사랑스러운 아들로 저를 축복해준 기쁨의 등대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마음이 원하는 모든 것을 제공해주고 싶었습니다. 평일에는 제 하루 일과는 보통 오전 9시에 시작하여 저녁 7시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이 바쁜 날에는 저녁 10시가 훨씬 지나서야 집에 도착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제 직업의 요구는 제게 무겁게 다가왔고 매일 12시간 이상 고된 노동을 한 후에는 샤워에서 나오자마자 눈꺼풀이 잠에 굴복할 정도로 완전히 기진맥진했습니다. 제 아내는 그런 저를 볼 때마다 자주 불만을 표하곤 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을 갈망했지만 저는 그녀의 희망을 채워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제 아내는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단조로움에 지쳤다며 새로운 취미를 탐색하고 싶다는 소망을 밝혔습니다. 저는 열정적으로 동의하며
제 지지를 보냈습니다. 제 아내는 손재주가 좋다는 칭찬을 자주 받았고, 액세서리와 아기자기한 공예품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며칠간 인터넷을 샅샅이 뒤진 후 그녀는 우리 집에서 차로 약 30분 거리에 있는 가죽 공방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일주일에 3번, 2시간씩 공부에 전념하며 학습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제 아내는 공방에 몰두하며 열정을 쏟아붓고 새로운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아내가 소중히 여기는 열정을 통해 활력을 되찾는 모습을 보며 기쁨을 느꼈고 그녀의 결정을 진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 아내는 공방 회식이 있다며 저녁 7시에 우아하게 차려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새벽 3시가 훨씬 지나서야 완전히 만취한 채로 비틀거리며 문을 들어섰습니다. 만취한 상태로 누워있던 아내는 낯선 남자의 이름을 속삭였고 그 순간 차가운 전율이 저를 꿰뚫었습니다. 그녀가 잠든 동안 저는 잠시 그녀의 휴대폰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진실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 아내는 가죽 공방의 주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제 아내와 동갑인 신사였고 그들이 나눈 서신에는 농담으로 위장한 애정 어린 말들과 함께 그들의 이전 만남의 흔적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깨워 진실과 마주하기 전까지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 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가 그 주장을 부인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모든 진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우리 관계가 회복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리고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아내와의 긴 대화 끝에 우리는 제가 아들의 양육권을 맡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리하여 10년간의 공유된 삶 끝에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기로 선택했습니다. 이혼한 지 거의 1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일하는 동안 어머니는 친절하게도 우리 집에 오셔서 아들을 유치원에 등하원시키고 제가 돌아올 때까지 돌봐주셨습니다. 3개월 전 새로운 4식구 가족이 우리 빌라 건물 3층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파트 건물 안에서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 여성이 일에 몰두하는 아들 내외를 대신하여 손자를 돌보는데 시간을 바쳤습니다. 우연히도 그녀의 손자와 제 아들은 같은 유치원에 다니게 되었고 이 상황은 필연적으로 어른들을 우정으로 엮어주었습니다. 매일의 등하원 리듬 속에서 제 어머니는 곧 그녀와 유대를 형성하게 되었고 서로의 집을 오가는 방문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가로운 휴일, 저는 아들을 학교에 데려다줄 유치원 버스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며 우리 건물 밖에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3층에서 온 그 여성을 처음으로 마주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우 아버지 맞으시죠? 네. 그런데 누구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따뜻한 미소로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그 여성은 자신을 주연이 할머니라고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제 귀에 닿자마자 제 생각은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제가 어느 각도에서 그녀를 관찰하든 그녀는 할머니와는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세련된 분위기를 풍겼고 그녀의 뚜렷한 이목구비와 곡선미 있는 몸매는 40대 초중반의 중년 여배우를 연상시키는 고급스러운 매력을 발산했습니다. 저는 제가 정말로 그녀의 말을 제대로 들었는지 의심하는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아, 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쉬는 날이세요? 저는 그녀의 환한 미소에 약간 당황하면서도
계속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제가 쉬는 날이라고 대답하자 부드러운 미소가 그녀의 입가에 어리며 그녀는 제안했습니다. 시간 있으시면 저희 집에서 차 한 잔 어떠세요? 매료된 듯 저는 저항할 수 없는 이끌림에 이끌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집은 단정하고 정돈된 분위기를 풍겼고 각각의 장식품들은 그녀의 독특한 미적 감각에 대한 이야기를 속삭이는 듯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그녀는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주연이 할머니라고 하셨는데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 나이요? 호호, 올해로 62살이에요. 잠시 동안 저는 제가 방금 들은 것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녀를 바라보며 그녀가 보이는 나이를 도저히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제 시선을 알아차린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그 표정은 뭐예요? 제 얼굴에 뭐라도 묻었나요? 당황한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죄송합니다. 할머니라고 들었기에 희끗희끗한 머리카락과 수많은 주름을 예상했는데 너무나 세련되고 젊어 보이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웃음을 터뜨리며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정우 아빠 이혼했다고 들었어요. 그런 멍한 표정으로 저 같은 할머니를 쳐다보는 걸 보니 꽤나 외로우셨나 봐요. 그녀의 말에 제 뺨은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밝고 전염성 있는 웃음으로 그 긴장감을 깨뜨렸고 저 역시 그 즐거움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 저는 또 다른 긴 하루 일과를 증명하듯 지친 사지를 잡아끄는 익숙한 피로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주차장을 가로지르는 동안 제 시선은 어둠 속에서 부드러운 빛을 바라며 실내등이 켜진 검은색 투싼에 머물렀습니다. 차량 앞에 새겨진 전화번호를 보고 저는 즉시 메시지를 작성하여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광빌라 103호에 거주합니다. 혹시 검은색 투싼 차주이신가요? 현재 실내등이 켜져 있습니다. 잠시 후 낯선 번호로 제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감사의 말로 시작된 그 목소리는 어딘가 익숙한 기운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주연이 할머니세요? 네, 맞아요. 정우 아빠셨구나. 다음 날 그녀는 감사를 표하기 위한 달콤한 제스처로 파리바게뜨에서 섬세한 케이크를 선물했습니다. 이거 정우랑 나눠 드세요. 정말 고마웠어요. 그녀의 친절함에 대한 자발적인 반응으로 제 얼굴에는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르고 정우가 감기에 걸려 유치원에 가지 못한 날이 왔습니다. 아들과 함께 집에서 편안하게 하루 종일 보내는 동안 주연이 할머니의 전화가 우리의 평화로운 일상을 방해했습니다. 정우, 오늘 유치원 안 왔던데 무슨 일 있어요? 네,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집에서 쉬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럼 제가 소갈비찜 만들어서 같이 저녁 먹는 건 어때요? 물론이죠. 제가 재료는 다 준비해 놓을게요. 저는 그녀의 친절한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1층에 사는 덕분에 아이들은 층간소음 걱정 없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었고 이내 그들의 흥분은 활기찬 놀이로 변했습니다. 저녁이 배경에서 끓고 있는 동안 그녀와 저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대화가 펼쳐졌습니다. 그녀는 10년 전 남편과 사별했고 3년 전 며느리가 직장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손자를 돌보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정우 아빠, 정말 대단해요. 혼자 아이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되돌릴 수 없죠. 혼자 지내신 지 1년이 넘었으니
이제 다시 연애를 고려해 볼 때가 된 것 같네요. 데이트요? 물론 마음은 있죠. 하지만 저는 좀 더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사람을 만나는 것을 선호해요. 하지만 그건 꽤나 어려운 도전이 될 수 있겠네요. 알고 있습니다. 직장과 집 사이를 오가는 생활은 다른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를 거의 남기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수자 할머니의 고독은 제 것보다 훨씬 더 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호후,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너무 오랫동안 혼자 지내서 이제는 제 일상이 되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후로 다른 남자는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이제 남자라는 개념 자체가 낯설게 느껴지네요. 그녀가 10년간의 고독에 대해 말할 때 제 마음에는 무게감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너무나 슬프고 안타깝네요. 왜 고독하게 지내셨어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러 나가고 자신만의 시간을 즐기며 행복을 찾으셨어야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게 정말 그렇게 간단한가요? 세월이 흐르면 삶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펼쳐지지 않는 법이죠. 그녀가 생각을 마치자마자 저는 장난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데이트를 고려해 보세요. 할머니 정도면 40대 독신 남성 정도는 거뜬히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 제가 40대 남자라니 참 재미있는 생각이네요. 듣기에는 좋지만 아쉽게도 저는 60이 넘었는걸요. 제가 어딜 가서 누굴 만나겠어요. 그냥 제 시간이 올 때까지 이렇게 지내야죠. 그녀의 말에 저는 약간의 장난기를 섞어 대답했습니다. 아주머니, 올해 62살 되신다고 하셨죠. 저는 45살이니까 정확히 17살 차이네요. 멀리서 찾지 마시고 저랑 한번 만나보는 건 어떠세요? 뭐라고요? 그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처럼 우리도 비밀 연애를 한번 해보는 건 어때요? 그 순간 그녀의 뺨은 온기로 불타는 듯 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던진 농담이 예기치 않게 분위기를 기묘하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날 저녁, 시계가 9시를 막 넘긴 직후 주연이 할머니에게서 카카오톡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정우 아빠, 뭐 하세요?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어지는 메시지가 제 불확실함을 빠르게 해소해 주었습니다. 저 지금 빌라 앞 주차장에 있는데 잠깐 나와서 술 한잔 할래요? 그녀가 방금 족자 양육 문제로 며느리와 격렬하게 다퉜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와 메시지에는 우울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잠깐이라도 상쾌한 야외 공기 속에서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믿으며 저는 그녀를 만나러 나섰습니다. 빌라 앞에 자리한 아늑한 포장마차에서 우리는 서로 마주 앉아 매운 볶은 오돌뼈와 소주를 음미했습니다. 그녀가 잔을 비울 때마다 그녀의 마음 주위의 장벽은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저를 감싸왔던 그 고독의 깊이를, 혼자서 아들을 키우는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그 과정을 당신은 짐작조차 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온갖 시련을 겪으며 키운 바로 그 아이가 이제 다른 무엇보다도 아내의 관점을 우선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정말이지 뼈아프게 다가와요. 갈등의 순간마다 그녀를 향한 그의 흔들림 없는 충성심은 저를 보이지 않는 존재로 느끼게 만들죠.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다는 격언이 괜히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녀는 며느리와 아들과의 관계를 회상하며 억눌려왔던 좌절감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침묵 속에 앉아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저녁이 깊어지고 술잔이 오가자 장밋빛 홍조가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말을 이어가다가 예고 없이 침묵에 잠겼고 제게 시선을 고정한 채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저와 비밀 연애를 하자는 그 말씀 진심이셨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마비된 채 소주잔을 손에 든 채 멈춰 섰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비범한 진심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저는 진심으로 대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만약 제가 진심이라고 선언하면 우리는 데이트라는 여정을 시작하게 될까요? 그녀는 잠시 멈추었고 사색의 순간이 지난 후 그녀의 얼굴은 환한 미소로 밝아졌습니다. 당신의 의도가 진실하다면 그럼 오늘부터 우리의 데이트 모험을 시작하죠. 이전에는 없었던 독특한 빛을 발하며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것이 단순히 웃음으로 넘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그 매혹적인 밤, 우리의 로맨스는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은밀한 관계였습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지키기로 맹세했고 우리 마음속 가장 소중한 이들에게조차 그것을 숨겼습니다. 나이 차이는 크게 다가왔고 그녀의 상황은 복잡했으며 그로 인해 우리는 우리의 관계를 외부 세계로부터 감추는 것이 현명하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수자 할머니는 오랜 고독의 시간을 견뎌낸 영혼이었습니다. 그녀의 우울한 모습을 목격하며 저는 그녀의 존재에 단 한 줄기의 빛이라도 불어넣고 싶다는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이에 형성된 유대는 제 모든 예상을 뛰어넘는 강렬함과 설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